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3월 30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지금 미국 선물, 따끈따끈해요. 거의 1% 가까이, 뭐, 나스닥부터 해가지고, 다우 S&P 대부분이 0.9%, 0.18%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, 최근에 이제 미국 은행도 그렇고, 또 새벽 중에 무언가 변동성 생기는 뉴스가 나올지는 몰라요. 나올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수 0.5% 밀린다?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. 의미가 없다. 정확히 말하면. 왜? 이런 식으로 왔다가 한 1.5%, 2% 넘는 뭔가 시황상에 큰 임팩트 있는 악재를 동반해서 지수에 대해서 뭐 하락이라던가 2% 넘는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지금 시장은 최소한 좋아요. 그냥 아마 애매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. 유동성 힘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돈의 힘으로 날마다 이제 주도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, 그 주도주가 하루에 한 개가 아니에요. 뭐 기본적으로 한 3, 4개씩 또 탄탄해. 거기다 뭐 대금 빵빵하고 호가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움직임도 워낙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하나만으로도 워낙 좋은데, 지수가 크게 문제만 없다면, 그리고 그 지수를 크게 2% 이상 뭐 하락을 시킨다거나 뭐 상승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그 움직임만 안 나오면 되지 않나. 뭐 2% 넘는 하락, 뭐 악재 동반해서 그 내용만 없으면은, 그런 움직임만 없으면은 지금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지수도 계속 우상향이고, 오늘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또 시원시원했죠. 뭐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2차전지 에코프로가 이제 시간에 포함해서 50만 원을 넘겼는데, 이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850 바로 눈앞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고, 코스피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. 2500을 넘길 수 있을까? 얘는 지금은 그냥 코스닥이 유독 잘 나가다 보니까, 그리고 이제 세력주 테마주 매매하는 입장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잘 움직이고 코스닥에 돈 쏠릴 때 훨씬 좋기는 한데,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황인 거죠.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날마다 시원시원하다라는 거, 이것만 봐도 좀 만족스러울 정도로 같다.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, 진짜.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, 이때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비슷해요. 20년도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그때 거래대금을 얼추 지금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. 지수가 하락하고 할 때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마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 점점 줄어들거든요. 근데 또 지수가 좋고 움직임 좋고 하니까 거래대금 상승하는 모습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가 됐든 유동성이 너무 좋다. 너무 좋아가지고 주도주 날마다 너무 좋아요. 뭐 새로운 테마 이 정도면 등장 안 해도 물론 이제 새로운 테마가 이럴 때 등장하면 더 좋죠. 매매하기 수월하고 그 종목에서도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텐데, 이제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음 차선으로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. 자, 내일 K칩스법 본회의, 요거는 일단 뭐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. 그 다음에 쌍용차 토레스 EV 공개. 그래서 KG ETS랑 뭐 KG 모빌리언스 요런 애들이 오늘 좀 그냥 옆으로 기는데, 거기서 한번 또 시세 주나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,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있긴 있었거든요. 다음 파산할 금융사는 그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이다, 요런 내용들. 그래서 요게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요거는 뭐 오늘 미국 선물도 그렇고 별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밤에 뭐 움직임 없으면은 지금 당장 고민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 오늘 이제 장중에 데모 재건주들 한번 좀 슈팅이 나왔는데, 요 내용 때문이었죠. 단독 뉴스, 젤렌스키 시진핑이랑 대화할 준비됐다, 우크라이나의 초청, 요 내용이 있었는데, 요런 거는 뭐 그냥 기억은 해둡시다. 실질적으로 갖다 일단 시진핑이 푸틴 방문도 했고, 뭐 사실상 중국이 진짜 자신들이 뭐 가운데서 중재를 정말 뭐 정의를 위해서 중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제 겉으로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거죠. 그래서 뭐 중재를 좀 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긴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뭐 방문하겠다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한번 방문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걸로 또 반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내일 K칩스법 그 이슈 그 정도 말고서는 반도체는 항상 이번에도 움직였을 때 사실상 뭔가 메인 이벤트가 있진 않았거든요.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신고가 좀 땡겨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수급 들어오고 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밀리면서 한미반도체 뭐 일단은 외국인 매수도 좀 있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반도체들이 뭐 하루 이틀 좀 조정 나왔다가 또 다시 시세 주나 제주 반도체도 뭐 이런 전고점 갭 많이 뜨고서 쭉 밀렸는데 일단은 이런 애들이 아침에 여기 얘는 하나마이크로는 또 갭 뜬 상태에서 여기서 버텼죠. 지금 시간에 조금 밀리긴 하는데 이런 애들은 뭐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타는지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삼성 그 이슈도 같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우량주 수급 들어오던 애들 좀 신고가 강했던 애들 위주로 신규 상장주랑 상승률 등락률 좀 탄탄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OLED 같은 경우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뭐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이런 양대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OLED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무럭무럭 만들어줬죠. 그래서 LG 디스플레이, LG전자에서 1조 실탄 확보 요거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다음 달 지금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발표할 거다라는 찌라시인데 정부 충남 아산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삼성에서 뭐 4조 투자한다 5조 투자한다 요 내용. 그래서 핵심은 결국 삼성이랑 LG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OLED에 대해서 뭔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게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오늘 선익 같은 경우도 결국엔 상한가를 깨진 않아요. 거기서 또 잘 버텨줬고 요거보다 이제 좀 잘 움직였던 게 이제 야스 같은 경우에는 LG 지분이 엮여 있죠. LG가 한 16% 들고 있다 보니까 15% 16%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 1조 실탄 OLED 투자 그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. 자기들 아무래도 지분이 엮여 있으니까 이 회사를 키우다라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간까지 좀 밀리긴 했는데 좀 밀렸다가 뭐 상한가나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움직임 나오는지.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선익 그 다음에 야스 그 다음에 뭐 인베니아는 이 종목은 글쎄요 오늘 탄력은 좀 있었는데 좀 종목을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에다가 나라나노텍은 좀 애매한 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이슈 엮이는 애들이 라운텍 HB 테크놀로지 얘도 시세주고 오늘 좀 버티죠. 그래서 요거 충남 아산 뉴스 붙이면서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는데 요거 정도 요렇게 해서 좀 묶어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급주 애들로는 LX 뭐 덕산 시리즈 이녹스 요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세력주 테마주를 매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삼성에서 OLED 뭐 투자 그 기대감으로 삼성 애들이라던가 선익 시스템은 둘 다 엮여요. 얘는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 다음에 OLED 이제 점유율 어제 OLED 관련주 좀 설명드린 거에서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유력하게 봐야 되지 않나.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이탈도 없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OLED 관련주도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지 않나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삼성 SDI 업계 최초 대규모 배터리 극판 연구시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냥 결국 지금 시장에서 판을 만들어주는 건 삼성인 것 같아요. 삼성 뭐 SDI 그 다음에 삼성에서 로봇 투자 삼성에서 뭐 반도체 투자 용인 클러스터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OLED 뭐 충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이런 것들.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라던가 뭔가 좀 움직임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라는 이름 붙으면은 또 주식시장에서 환장을 하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뉴스 그렇게 좀 큰 내용이라고 좀 와닿지는 않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냥 삼성이 뭔가 엮어준다. 삼성이 뭐 한다.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그래? 삼성에서 뭐를 한다고? 우르르 몰려가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이슈인데 2차전지는 일단 내일 생각해볼 부분이 에코프로 무조건 핵심으로 보셔야 돼요. 얘는 내가 매매를 안 하더라도 봐야 됩니다.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제도 그랬지만 무너질 법한데 안 무너지고 땡겨 올려서 이상한데? 얘 설마 50만원 다시 돌파하나? 근데 오늘 그냥 대놓고 끌어올리고 프로그램이 1,400억을 사요. 종가까지. 그 다음에 시간에서 지금 이제 50만원을 돌파를 시켰는데 안 무너지나? 안 무너지나?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라는 생각이 드는데
뭐가 됐든 50만원 돌파하고 얘는 거기서 뭐 오전 중에 결국 똑같겠죠. 50만원 위에서 슈팅이 그냥 바로 땡겨 올리고서 뭐 이렇게 된다던가, 아니면은 그냥 그 주변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뭐 아침에 뭐 개파락을 하든 뭐 갭상승 살짝 했다가 좀 밀렸다가 뭐 하다가 뒤에 오전 고점 돌파하면서 뭐 좀 시세를 주던가, 아니면은 오전 그냥 갭 뜨고 쭉 죽는 건데 3번은 가능성이 가장 좀 적지 않나.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게 올려놨는데 여기서 뭐 슈팅이든 오전 슈팅이든 뭐 아침에 살짝 밀리더라도 뒤에 슈팅이든 이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그리고 그거랑은 별개로 결국엔 얘는 움직이면은 핵심이 그거죠. 얘가 움직인다? 시장의 거래 대금을 다 끌고 가요. 2차전지 에코프로는. 얘가 조금 들썩 움직이면 오늘도 거래 대금을 보세요. 1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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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종목은 1조 터지면은 거의 반년, 1년을 우려먹을 수도 있는데 얘는 뭐 시총이 당연히 있기는 한데 계속 1조잖아요. 그러니까 2차전지는 뭐가 됐든, 그리고 에코프로는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. 얘가 최소한 버텨주기만 해도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다른 리튬주든 뭐든,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IRA 조만간 이제 뭐 발표한다. 그 내용도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얘가 일단 내일 그 매매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?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? 아침에 갭 뜨고 거기서 그냥 슈팅을 줄 것이냐? 갭 뜨고 조금 힘 빠졌다가 뒤에 움직일 것이냐? 아니면은 그냥 힘이 빠질 것이냐? 그리고 얘가 슈팅이 나오면 당연히 2차전지에 돈이 쏠릴 거고, 거기서 내가 2차전지 애들 돈 쏠릴 때 지지고 볶을 건지 데이 트레이딩 뭐 쫓아가면서, 아니면은 얘네가 미친 듯이 돈을 다 쓸어갈 때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괜찮았던 테마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좀 빠지겠죠. 그럼 나는 그런 눌림을 공략할 것인지, 이런 거에 대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좀 짤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얘네는 만약에 이제 투매가 나오면은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지, 아니면은 자기들만 빠지는지, 자기들만 빠지면은 다른 애들한테 이제 뭔가 돈이 쏠리는 또 테마가 생겨 있겠죠.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뭐가 됐든 그냥 시장의 가장 중심입니다. 얘네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고, 얘네를 빼놓고 시장을 보면 안 돼요. 내가 무서우면은 매매를 안 하더라도 봐야 돼요. 뭐가 됐든.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내일 좀 봅시다 또. 이게 좀 분명히 전업 아니신 분들은 조심조심 해야 돼요. 특히 상한가 여기서도 이제 거의 2번씩 EM 플러스도 상한가에다가 하루 조정 주고 또 상한가 뽑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힘주기는, 내일 그냥 슈팅 주고 좀 슈팅을 주면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, 지금 시장이 진짜 이 광기로 눈 돌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, 그래가지고 좀 신고가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갔다가, 대신에 상한가 2번 뽑은 애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겠죠. 그래도 혹시 얘네가 또 잠잠하면은 뒤에 뭐 하이드로리튬 이런 거 신고가 또 슬쩍, 어반리튬도 그렇고 슬쩍 있던 애들이 또 튈 수도 있어요. 강원에너지도 하루 또 조정 줬으니까. 그래서 요렇게까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나. 그래서 2차전지는 별 뉴스가 없더라도 그냥 2차전지 관련 주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강한 재료예요. 지금 포인트가 그냥 뉴스 없어도 돼. 얘네는 특징주 없어도 그냥 주가 막 상승하고 세력이 돈으로 때려 박으면서 막 주가를 올리면은 개인들도 뉴스 확인도 안 해. 그냥 특징주 없어? 뉴스 없어? 근데 너 2차전지구나? 그러면 일단 사야겠다. 이런 식으로 딱 광기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, 오늘 다 올라오더라고요. 캠트로스부터 해가지고 뭐 뒤에 뭐 CIS 전고체 배터리 엮으면서 뭐 나노팀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, 일단은 뭐가 됐든 2차전지가 시장의 중심이다. 돈을 쓸어 담는 블랙홀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 블랙홀이 빠지면은 그 돈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죠.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AI 섹터는 별 뉴스는 없어도 이런 정책이라던가 KT 뭐 믿음 출시 이런 것들 좀 기다리면서, AI 같은 경우 결국에 2차전지 돈 빠지고 하면은 얘네 또 AI나 로봇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전지가 빠지면 로봇이 좀 힘 주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AI도 이런 식으로 전저점 깨고 뭐 좀 내려오면은 이런 자리들은 또 좋지 않나. 그래서 코난, 솔트루스, 셀바스 시리즈,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지금은 뉴스 없는 것 같고, KT는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로봇은
오늘 SPG 다시 봐도 배 아픈데, 얘네도 추세 자체가 뭐 계속 다 똑같잖아요. 로봇 애들. 로보스타는 일단 신고가 했지만 LG는 그나마 이제 재료가 없기는 하죠. 지금 이제 시장에서 로봇 재료 엮여 있는 게 삼성, 그 다음에 현대차, 그 다음에 저거 뭐야, 포스코랑 한화. 포스코랑 한화는 뉴로메카.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31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침 9시 주총인 걸로 알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 거기서 이제 또 뭐 삼성 이사, 요 현직 임원을 이사로 선임 예정. 뭐 여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좀 슬쩍슬쩍 기타 범위 매수가 좀 있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에서 로봇 감속기 회사 지분 투자 이야기, 그거는 뭐 이제 찌라시긴 하죠. 근데 이제 단독 뉴스가 안 붙었다는 거. 그래서 그것 때문에 SPG랑 SBB테크, 그 다음에 어디 있나, 로봇 요 애들이 조금 부각이 됐었고, 그 다음에 뭐 해성 TPC 로봇 감속기 이런 걸로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. 근데 일단 눈이 가는 거는 SPG인 거는 같습니다. 오늘 시간에서도 엄청 세게 올리고, 얘가 로봇 감속기 그래도 점유율 그 시장 1위 회사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좀 뭐 부각되는지 요 정도로 좀 볼 것 같고, 일단은 로봇 쪽은 저렇게 봐야겠죠? 본다면은 레인보우, SPG, SBB테크, 뉴로메카 요 정도. 뉴로메카도 이렇게 전고점 주변에서 또 밀리고 버티고 하는데, 얘도 하나랑 포스코에서 뭐 인수합병 그런 찌라시도 있었기 때문에, 자, 그래서 로봇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요번 달 금요일이죠. 요번 달 말은.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재료 좀 소멸로 넘어갈지, 아니면 이 뒤에도 결국에는 연내 레인보우 로보 인수 목표 요게 있어가지고 지분을 조금 더 삼성에서 확보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지금 15%인가 16% 확보를 했죠. 거기서 좀 더 늘리지 않을까 싶은데, 그냥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스페이스X 요거 AP 위성은 아침에 이제 장전에 블록딜 뉴스 붙였었죠? 대주주였던 것 같은데, 오늘 좀 하락폭이 좀 됩니다. 어제 샀던 외국인 그대로 좀 매도, 프로그램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, 장 전에 이렇게 그냥 대놓고 블록딜 지분율 20% 이렇게 남은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뉴스를 좀 붙이더라고요. 그래서 블록딜 이슈 때문에 좀 밀리지 않았나.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밀리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옆으로 좀 긴다 싶으면은 이제 또 다음 분기 스페이스X 이게 있어가지고 한번 또 튀어 오르나 종목 끼는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, 최근에는.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나머지 이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양자, 네옴시티. 네옴은 좀 더 밀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버티네요. 웰크론한테는 2차전지 엮어가지고 계속 그 산소호흡기 붙이고 있고 그 다음 오늘 원전 같은 경우 또 뭐 튀어나왔는데, 원전은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, 이번 정권 정부에서는 원전 이야기는 중간중간 계속 나오긴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원전에서 메인 이슈는 뭔가 수주, 뭐 좀 새로운 곳에서 좀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 튀르키예는 이번에 지진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던가 무산될 수도 있지 않나. 그래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 폴란드, 뭐 체코 등등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시장 기억하시면 되고, 메타버스는 지금 선익 시스템 중심으로 갖다 좀 봐야겠죠. 메타버스보다는 오늘 그 디즈니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좀 이탈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, 메타는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요 애플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해요. 6월 WWDC 요게 뭐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, 애플에서 이제 출시, 그리고 메타버스 아이템을 출시한다고 해서 이게 뭐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출시한다라는 그 상징성,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. 출시하고서 좀 콘텐츠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. 메타버스는 이용을 해본 결과는, 이용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. 자, 그다음에 요렇게 결국에는 똑같아요. 뭐 길긴 했는데 결국 2차전지 내일 그냥 정리를 하면은, 2차전지가 광기로 갔다 에코프로 아침에 이제 50만원 넘는데, 그 위에서 그냥 슈팅 한번 또 땡겨주냐, 미친 척하고 끝까지 가냐, 아니면 가다가 꺾이냐, 뭐가 됐든 2차전지가 힘이 빠져야 됩니다. 빠져야지 다른 애들이 움직이던가 하기 때문에, 2차전지가 가면 얘는 블랙홀이에요. 그냥 블랙홀. 시장에
모든 돈을 다 끌고 가고 모든 관심을 다 쓸어 갑니다. 얘는 움직였다 하면은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어요. 무조건 얘 고정이 돼요. 그래가지고 블랙홀이고, 얘가 힘이 빠지면 어디로 가는지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으로 가지 않을까, 아니면 뭐 이쪽이라던가 생각하는데, 일단은 이렇게 고정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반도체는 그냥 자리랑 최근에 올라온 움직임,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고, OLED는 이제 다음 주 삼성, 그다음에 이번에 LG 그런 투자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요렇게 순서로 볼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보고서를 결국 제출을 하긴 했네요. 시간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, 이런 게 뭐 미리 내부 정보 알고 계셨던 분들이 이용했나 싶기는 한데,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. 이런 건 이제 보고서 안 나오고 31일을 이제 보고서 제출 기한 마지막이었잖아요. 얘는 특히 그 연기 지연됐었고, 그런 거는 이제 오버나잇은 사실 조심해야 돼요. 지금 들고 있다가 뭐 시간에서 뭐 시세 주고 그런 거 이제 즐기시는 거는 뭐 축하는 드리는데, 좋은 매매 습관은 아니겠죠, 사실상. 이게 뭐 내가 내부 정보가 있었어, 이거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보고서 제출한대 멀쩡하게, 그런 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나오지 않을까? 제출하지 않을까? 해서 들고 있다가 제출을 한 거는 사실 진짜 그냥 홀짝이에요. 아니면은 내가 뭐 비중에 대해서 조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장이 계속 강하고,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모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꼭 한번 스스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, 내가 이런 불장에서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했었으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.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내 기준이 없었을 수도 있고, 결국에는 매매를 내가 장이 좋든 나쁘든 뭐가 됐든 내가 그거에서 뭐 손실을 봤다거나, 손실을 본 거는 내가 못하는 거고 수익을 보면은 내가 잘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매매를 못했던 이유가 뭔가, 아니면은 내가 매매를 할 내 기준에 안 맞았어, 그래서 안 한 거야, 그러면 그거는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. 너무 급하실 필요 없어요. 주식 결국에는 하락하면은 반등 나오고, 또 이렇게 상승하면은 요 어디선가는 또 이제 또 막 하락하겠죠.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고점에서 따라잡은 개인들은 또 비명 지를 거예요. 항상 그랬듯이 주식은 항상 이런 굴곡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꼭 생각하시면서 꼭 매매 그 자신의 마인드 유지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